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장주연 마케터, 이규린 마케터입니다. 와.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이죠. 네. 그래서 이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 워낙 높은 매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광고. 규림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광고 혹시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떨 때 광고주한테 이 매체를 제안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카카오 배너 광고, 카카오 모먼트 광고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좀 브랜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제가 제안 드리고 있는 매체입니다. 혹시 주연 마케터님은 어떤 업종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하실까요? 저도 비슷한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었다 할 때에 이 카카오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캠페인단에서 방문 캠페인, 그리고 구매, 전환 캠페인 이렇게 나눠서 보통 세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관적인 의견이긴 한데 방문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효율이 좋더라고요. 혹시 네. 이유가? 이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채팅방 상단에 뜨는 그쵸. 그 배너를 비즈보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즈보드를 보고 뭔가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이게 뭐지? 호기심에 한번 눌러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커머스 홈페이지다, 이커머스 브랜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뭔가 구매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이런 브랜드예요 하고 알리는 용도로 활용할 때 좀 많이 효율이 좋더라고요. 혹시 규림님 진행하셨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인사이트 공유 가능하실까요? 저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확실히 전환보다는 이제 페이지나 사이트 유입을 목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브랜드 자체를 널리 알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유리한 게 노출량이나 클릭량 부분에서는 사실 노출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 이게 바로 전환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매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사이트 유입을 목표로 하는 거나 아니면은 브랜딩 이렇게 두 가지 목표로 진행하시는 업종한테만 거의 대부분 추천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카카오 광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배너 광고 외에도 뭐 채널 메시지, 동영상 광고, 그리고 뭐 스폰서드 광고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규리님, 카카오 광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일단 카카오 광고 하면은 이제 채팅 목록이나 채팅방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나 비즈보드 광고가 굉장히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고 이제 검색 광고도 따로 있는 것도 아시죠? 키워드 광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만 광고를 좀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게 차이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제 임성준 님이 카카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에 뜨니까 당연히 노출은 좋을 것 같은데 효율이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효율을 따지기에는 사실 우리 업종 KPI나 우리가 이 광고를 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뭐 플러스 친구 모으는 게 KPI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뭔가 상품을 구매하는 게 KPI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뭔가 상담 신청을 남기는 그런 DB 수집이 KPI일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효율이 괜찮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노출했을 때 그래도 클릭률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카카오톡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하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검색 광고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동영상 광고, 스폰서드 광고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비즈보드랑 디스플레이, 검색 광고고요. 우리 브랜드가 조금 카카오톡 채널도 잘 형성되어 있고 채널 메시지를 보내기에 적합한 모습들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톡 채널 메시지 이쪽으로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규리님 혹시 이 비즈보드 광고에 대해서 혹시 가볍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랑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 노출 지면은 이제 카카오톡 채팅 목록 이 탭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고 뷰 탭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사이트에서 뉴스나 뭐 다양한 주제 같은 곳 이런 것들에 모바일에 많이 노출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모바일 위주로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브랜드는 모바일 통한 뭔가 DB 수집이라든지 구매가 일어나는 편이다라고 하면 비즈보드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PC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이때 그 로그인을 할 때 팝업 하단이나 아니면 채팅창 이제 하단에 뜨는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PC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즈보드는 이제 모바일 위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PC 위주 사용하는 유저를 타겟팅할 때 좀 활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디스플레이 광고랑 비즈보드 광고 구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어느 지면에 노출되는데 확실한 차이가 뭔데? CPC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 하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업종이라든지 광고 소재, KPI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양옆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규림님께서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몽키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몽키쌤님께서 이제 혹시 비즈보드는 사용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혹시 사용료가 이제 과금 방식이나 이런 단가를 말씀 주시는 부분이실까요? 아마 이 카카오 광고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신 광고주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몽키쌤님은 광고에 대한 공부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가볍게 설명드리면 비즈보드는 정해진 금액이 없다.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만큼 뭔가 효율이 나온다. 라고 네 어제도 들어오셨던 분인데 라이브에 월 120만 원이 가용 예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몽키쌤 광고주님은 비즈보드까지 손 뻗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SNS 위주로 진행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즈보드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 그 CPC가 한 300원에서 600원 정도 나와요. CPC라고 하면은 클릭당 광고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광고를 클릭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사람이 몇 명이었으면 좋겠다에 따라서 한 달 광고 비용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 비즈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좀 투자를 하셔야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규림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KPI나 업종에 따라서 솔직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소액으로 하루에 뭐 저희도 기본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노출량에 따라서 노출량이 많아야 클릭률도 그만큼 따라오는 거고 그거에 비례해서 전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노출량이 많아야 조금 배너 광고에도 효과가 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루 예산 1예산 이제 10만 원 정도는 좀 기본으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대출 관련 비즈보드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뭐 98년생에서 2002년생까지 뭐 환급금 얼마 지급 가능 이렇게 한 문구로 후킹을 하고 궁금하게끔 왜 환급금이 나오지 하고 궁금해서 그 광고를 클릭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궁금해서 그 비즈보드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후킹성 멘트였구나 하고 나간 적이 있는데 이 광고가 3일 뒤에도 저한테 또 뜨고 일주일 뒤에도 또 떴어요. 근데 뜰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배너 메인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문구 같은 경우도 환급금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그때 왜 안 받으셨나요? 체크 안 하셨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후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광고를 봤던 사람한테 한 번 봤던 사람한테 또 다른 문구, 다른 이미지로 후킹을 하네? 얘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마케터가 아니었다면 궁금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환급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리타게팅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거에 이제 그런 배너 광고가 배너 소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후킹성을 좀 높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사실 배너 광고는 소재가 다 한다고 보셔도 될 만큼 엄청 소재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큰데 우선 필름 SD님이 그거는 매일매일 소재를 바꿔서 가능한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소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는 있겠죠. 어떤 대행사에서 어떤 마케티터님이 맡게 되실진 모르겠지만 그분이 좀 피곤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몽키쌤님께서 카카오는 어제 설명 주신 픽셀 같은 거 뭐 다운받거나 그런 거는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 설명해 주신 픽셀이 어제 제가 SNS 광고 그래서 메타 픽셀을 설치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카카오도 픽셀을 설치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카카오 광고를 통해서 몇 명이 유입되고 어떤 액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값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메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댓글 답변 드리고 하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얘기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라이브는 원래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질문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재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쵸? 소재 얘기. 그럼 카카오 소재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배너 광고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배너 광고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규림님 같은 경우는 카카오 소재 혹시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돼도 클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후킹성이 높은 숫자를 좀 강조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숫자나 아니면 단어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크게 좀 잡고 있는데 혹시 뭐 주연 마케팅님은 좀 소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궁금증을 자아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커머스 업종이고 단기적인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쵸. 말씀 주신 대로 뭐 1+1 또는 59% 할인, 파격 할인
뭐 이런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이랑 같이 가져가려면 이 쿠션으로 바꿨더니 화장이 잘 먹어요. 뭔가 본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네, 문구들 있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은은하게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자아내고 무슨 쿠션이길래 화장이 잘 먹지? 한번 상세 페이지 확인해봐야지. 이런 어떤 심리가 들게끔 유도하는 문구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활용한 문구 있잖아요. 네. 뭐 85% 할인, 그렇죠. 1+1 가격 세일 이런 것도 사실 전환율이 높긴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좀 단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럴 때 좀 공격적으로 확 진행을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단어나 아니면은 저렇게 소구 포인트를 문장으로 쓰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 SD님이 요즘에는 후킹성이 마이너스 아닌가요? 날 속여? 이런 반발심이 들게 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 아무래도 너무 후킹성이 너무 크면은 마이너스인데 어느 정도 후킹성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연령대에 따라도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 요즘 뭐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이 매출들이 어떤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매출이 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앞 광고를 대놓고 하고 뭔가 후기성이 짙은 멘트를 쓰면 좀 반감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1+1? 얼른 봐야겠다. 이렇게 좀 심리가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시즌이라든지 연령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먹힌다. 필요는 하다 어느 정도. 여전히 먹히긴 한다. 그래서 많은 소재들이 그런 후킹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카오 이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CPV로 사용되는데 규림님 CPV가 뭐죠? CPV는 이제 조회당 과금 방식인 건데요. 이제 카카오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인스트림과 함께 이제 아웃스트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 안에 있는 광고로 진행이 되는 형식이고 이제 아웃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외에 뭐 카카오 뉴스나 웹툰 같은 좀 자연스러운 광고를 좀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은 혹시 뭐 동영상 광고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방금 인스트림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아웃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웃스트림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다음도 카카오 이제 자회사 거다 보니까 다음에 뭐 뉴스라든지 발견 그리고 다양한 주제 탭이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그런 어떤 지면들에 같이 노출이 되고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가 다음에 좀 자회사다 보니까 검색 광고, 카카오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연결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음이라는 매체 특성 자체가 저는 30에서 50 남성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또 뭔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랑 이 3050 남성이랑 핏이 잘 맞아서 다음 검색 광고도 같이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규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것도 저도
좀 너무 동의하는 생각이고 이제 다음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네이버 에세이 광고랑 좀 유사한 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네이버는 확장 소재를 사용할 때 딱 단일로 이렇게 여러 확장 소재가 함께 노출이 되는데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 믹스도 가능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에 해당되는 정보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진행하면 좋을 매체라고 좀 봅니다. 노출시키고 싶을 때. 아, 이거 이미지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 다음 검색 광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노출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다음 검색창에 아무 키워드나 검색해보세요. 그럼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카카오 채널 메시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카오톡 친구 수가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는 광고인 것 같아요. 카카오 채널 친구가 많다. 아, 네. 우리 브랜드 그럼요. 공식 카카오 채널 친구가 많다라고 하면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저도 카카오톡에 계속 메시지 광고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심심하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좀 눌러가지고 보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진행을 최근에 했었는데 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좀 높더라고요. 맞아요. 좀 이런 것들 메시지 광고 과금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 메시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CPMS라고 코스트 펄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하나당 이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논타겟으로 진행하면 15원이고 뭔가 한 개 이상의 타겟팅을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채널 메시지 하나당 이제 20원 이렇게 소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톡 채널에 뭐 1000명이 있어. 1000명의 플러스 친구가 있는데 이 1000명한테 이제 타겟팅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1000 곱하기 20이 뭐죠? 2만? 네. 2만 원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단가가 식으로.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 채널 메시지 광고도 많이들 활용을 하신다. 그리고 이거 CPMS 말씀드린 김에 좀 카카오는 과금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CPC, CPM, 그리고 CPV, CPA, 방금 말씀드린 CPMS.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규림님 혹시 CPC가 뭐죠? CPC는 이제 코스트라고 코스트 퍼 퍼 클릭. 클릭이요.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처음이어가지고 코스트 퍼 클릭으로 클릭당 과금 방식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CPM 같은 경우에는 노출당 과금이죠. 1000번 노출당 됐을 때 과금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CPV 같은 경우에는 조회당 과금 방식이고 C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당, 액션당 과금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CPMS는 이제 메시지 한 건 보낼 때마다 진행되는 그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과금 방식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카카오 광고를 진행하시더라도 좀 이제 한 달 예상 실적 또는 우리가 얼마를 써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실 때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도 돼요? 네. 백설기님께서 제가 팬이시라고 아, 영상 더 잘 찍겠습니다. 그리고 몽키스님 네,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필름 SD님이 백설기님은 백설기떡 최애인가요? 아, 이런 유머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재밌어요. 하면서. 네, 하면서 한 번씩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좀 더 심도 있는 주제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광고. 어떤 업종이 진행하면 좋을까? 우선 네. 카카오 광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즈보드, 디스플레이 이 두 개 한정으로 우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연 마케터님은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어떤 광고를 좀 적합한 것 같다라고 좀 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뷰티, 여행사 그리고 네, 이 두 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이 두 개가 좀 매체핏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이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클릭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카카오톡을 이렇게 내리다가 클릭하는 경우도 많고 뭔가 뷰티 구경하다가 클릭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로 진행하시면 좋다. 근데 이제 논외로 다음 노출 지면 있잖아요.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3050 남성한테 핏이 좀 잘 맞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논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여행사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진행을 했었을 때 뭐 멋진 제주도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풍경 사진, 막 사이판 사진, 막 야자수 아래에 바다 사진 있어. 그 여자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거 하고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가지? 사이판 뭐 여행 스마트하게 고르자 뭐 이런 간단한 문구랑 같이 좀 후킹을 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여행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풍경 사진을 보고 뭐야 가고 싶다. 뭐지? 비행기표 얼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궁금증을 해소하고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광고를 진행하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종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동의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커머스는 브랜딩 위해서만 이제 좀 카카오 광고 좀 진행하는 게 적합해 보이고, 이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DB 업종이 조금 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후킹성 있는 문구,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연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클릭해보고 그냥 궁금증 좀 자극하고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KPI가 전환이겠죠. 근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아니고 그냥 내 정보를 좀 써가지고 뭐 문의를 넘기거나 아니면은 DB 수집 약간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DB 업종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댓글이 몇 개 쌓였는데요. 몽키쌤님께서 혹시 카카오톡의 영상으로도 광고가 가능할까요?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광고와는 별개로 카카오 배너 소재를 영상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비즈보드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 단에 영상을 못 넣어요. 근데 영상 광고를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하시면은 영상 광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되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 필름 SD님이 야놀자 vs 여기였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전 둘 다 써요. 왜 둘 다 쓰시나요? 여행 갈 때 조금 앱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뭐 들어가가지고 사이트 최저가 있는 것도 검색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야놀자 여기어때 가격 비교해서 싼 데 일단 가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카카오 광고 어떤 업종이 진행하면 좋을까? 아까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검색 광고인데 이제 카카오 검색 광고 어떤 업종이 진행하면 좋을까? 카카오 검색 광고. 근데 검색 광고 자체는 사실 이커머스보다는 DB 쪽에 좀 적합한 광고잖아요. 그래서 DB 쪽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이라기보단 3050 남성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다음 지면까지 가서 그쵸, 검색할 맞아요. 일이 많이 없긴 한데 진짜 뭔가 조사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음에도 검색해보고 구글에도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사 해서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종. 약간 고관여 업종도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비교를 좀 많이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알아본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렌터카.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상품을 검색해본다. 여기저기 좀 사이트마다 비교를 해보고 싶다. 좀 이런 업종들이 많이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대출이나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안 나와. 그러면 전 구글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검색 광고는 사실 그렇게 막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배너 광고 아니면 뭐 CRM 메시지 같은 경우 그렇게 두 개를 좀 저희는 좀 제안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결론은 배너 광고를 하세요. 메시지도 추가해 주세요. 플러스 메시지. 메시지가 생각보다 클릭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그 집행을 한 몇 번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CTR이 한 6%, 7%는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한 거에 비해서. 물론 그게 전환이나 뭐 문의까지 간 거는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클릭률은 굉장히 좀 높았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카카오 그 배너 상품 중에 그게 있어요. 그 배너를 딱 누르면 설문조사가 나와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동의를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 연락처, 뭐 카카오톡 아이디 이런 쿠키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사람들이 궁금하게끔 유도해서 클릭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내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를 누르게 한 다음에 뭔가 가볍게 설문조사 한두 개 하고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거부감 덜하게 거부감 없이 좀 DB 수집하기 좋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를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광고인 게 티나면 조금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최근에는 좀 자연스럽게 광고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네이버 뭐 배너 광고나 어떤 다른 매체 배너를 클릭했을 때 뭐 상담 신청하기 또는 내 정보 입력하기 해서 이름, 연락처를 직접 적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카카오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그걸 직접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의하기 버튼 한 번 누르면 내 정보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DB 수집에 되게 좋은 광고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댓글이 좀 많이 쌓였네요. 네.
몽키쌤님이 혹시 상품을 판매할 때 카카오톡에 있는 선물하기 활용이 좋을까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활용해서 네이버 쇼핑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상품을 판매할 때라면 이커머스 업종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다른- 어떤 그쵸. 상품이냐에 따라 맞아요. 다른데 우리 자사 제품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통해서 좀 가볍게 뭐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바로바로 선물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냐 아니면은 진짜 그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 창에 검색해서 쇼핑 검색단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제품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이커머스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객단가에 좀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좀 가격이 좀 높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런 것들을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쇼핑에 좀 적합한 것 같고 좀 카카오톡에 좀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좀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선물하기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좀 프로모션으로 카카오톡 뭐 임시적으로 좀 기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 상품, 묶음 상품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카카오톡은 선물하기잖아요. 우리 맞아요. 제품이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야. 그러면은 선물하기 활용이 좋은데 선물용이 아니면 굳이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인테리어용 뭔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뭔가 생활용품을 구매하려고 해. 그때 카카오 선물하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정말 누군가한테 뭔가 선물하고 싶어. 생일일 때. 뭘 선물하지? 할 때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용도이다 보니까 네, 그 매체를 어떨 때 내가 활용하냐에 따라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이긴 한데 제가 카카오톡에 이제 생일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바로 좀 카카오톡 선물하기 통해 가지고 좀 선물을 드리는 편인데 보통 이제 약간 기프티콘 카페 이런 기프티콘이나 저는 약간 자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를 좀 많이 선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업종들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킹민손님께서 저희 2명 야근 수당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광고주님들이 저희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제 광고주님들 보고 계신가요? 저도. 그리고 몽키스님께서 요즘 반려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상품을 좀 선물하기에 입점해야 하는가? 스마트 쇼핑? 네, 네이버 쇼핑. 거기에 입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반려동물 상품은 선물하기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쵸. 네, 저는 네이버 쇼핑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생일 뭐 선물이나 아니면은 뭐 기념일 같은데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좀 활용하는 편인데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뭐 반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럼 전 비교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우리 애기한테 잘 맞는지 이런 것들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이버 쇼핑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7시 12분인데 저희가 7시 15분쯤에 라이브를 마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라이브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고 이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네, 그렇죠. 저랑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그 이번에 5월부터 그 진행하는 카카오 캐시백 프로모션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카카오에서 좀 큰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공식 대행사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내용인데 뭐냐면 이제 신규 광고주 특히 최근 6개월 내에 10만 원 이하로 사용하신 광고주님들 포함해서 다 신규 광고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은 6월 1일부터 7월 초까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초까지
사용한 금액의 100%를 맞아요. 환급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상 캐시로. 추가로 저희가 받은 이 무상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은 다음에 한 달 내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그게 소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저희가 만약에 6월 1일부터 7월 초까지 500만 원을 쓰잖아요. 네. 그럼 다음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의 효율을 볼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단순히 100%가 아니라 뭐 조건에 따라서 120%까지 얘네가 카카오 측에서 준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여기 양옆에 메일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광고주뿐만 아니라 기존 광고주님들도 캐시백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 최근 6개월 동안 사용한 월 평균 금액의 몇 프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5%인가 했을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 증액 사용 시 그 증액분의 100%를 환급해드리고 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네, 근데 이것은? 저 물음표가 몇 프로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이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지금 저희 AMPM 매핑 잡고 광고 진행 시에 이렇게 100%에서 125% 환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좀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문의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시 15분이 지났네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에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키쌤님 저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